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잘 사는 것으로 나를 증명한다라는 책입니다. 이정훈짐 리더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우리는 거절당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비난을 들어도 꺾이지 않습니다. 좌절해도 목표는 잊지 않습니다. 우리가 돈 부자, 마음 부자, 시간 부자, 관계 부자로 사는데 꼭 필요한 인생 처방전을 담았는데요. 몇 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돈과 운을 끌어당기는 부자는 이렇게 합니다. 빈자는 생각한 것을 실행하지 않고 부자는 생각한 것을 실행합니다. 실행력은 부자와 빈자를 생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훌륭한 도구인데요. 먼저 기회가 와도 못 알아보는 사람들의 네 가지 특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기회가 왔는데도 좋은 기회인지를 모릅니다. 기회는 안정이 아닌 불안의 모습으로, 희망이 아닌 절망의 모습으로, 행운이 아닌 불운의 모습으로 찾아오기 때문에요.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므로 그것이 기회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즉, 첫 번째 특징은 고난이 기회인지 모릅니다. 기회는 혼란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일에 도전하지 않는다면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없습니다. 한번 미친 척하고 해본 사람이 기회를 잡는 이유입니다. 고난이 예상되더라도 한번 해보고 후회하는 것이 안 해보고 후회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생각만큼 결과가 안 나오더라도 그 경험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해본 것만큼 차곡차곡 쌓여서 내 귀중한 자산이 됩니다. 두 번째는 돈 버는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10억은 1년에 1,000만 원씩 100년을 모으고 1년에 1억 원씩 10년을 모아야 만들어지는 거금입니다. 꿈은 10억을 버는 것인데 정작 10억을 벌기 위한 준비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돈을 벌려면 우선 돈을 버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면 반드시 금융, 경제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기본적인 금융, 부동산, 주식, 경영, 사업에 관한 지식은 물론이고 돈의 흐름도 읽어야 하고 인간의 심리도 공부해야 하고 문화와 트렌드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기회가 왔을 때 지혜와 안목으로 돈을 운영하여 투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문제를 문제로만 보고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기회는 불편함에 있습니다. 불편함을 해결해 주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편함을 알면서도 누군가 문제를 해결해 주겠지 바라기만 하고 직접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기회는 소비자, 고객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영향력의 범주를 작게 설정합니다. 부자들이 돈을 많이 번 것은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크게 미칠수록 부자가 될 기회도 커집니다. 그러려면 크게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하는 데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자주성가한 부자들에게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주성가한 부자들은 맨손으로 시작해 부를 일군 사람들인데요. 그들은 어떻게 부자가 되었을까요? 돈 없는 서름을 견디면서 한 푼 두 푼 절약하고 외롭고 힘든 시간에 돈을 버는 공부를 하고 투자하면서 겸손해야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먼저 절약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자주성가한 부자들은 구두쇠란 말을 들을 만큼 주머니를 움켜쥐고 돈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절약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아끼는 것이 돈을 버는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절약하고 절제하는 태도와 습관 없이 부자가 된 사람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신용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주성가한 부자는
신용에 살고 신용에 죽는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만큼 신용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인데요. 약속을 자주 어기는 사람과는 어떤 거래도 하지 않습니다. 부자에게 신용은 돈과 같습니다. 돈은 모두 다른 사람에게서 온 것입니다. 돈은 냉정합니다. 신용이 있으면 붙고 신용이 없으면 바로 떠납니다. 세 번째는 돈이 사랑과 신뢰의 에너지임을 믿습니다. 자조성가한 부자들은 사람들이 돈밖에 모른다고 할 정도로 돈을 좋아합니다. 돈을 좋아하니 돈도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옆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돈은 사랑과 신뢰의 에너지입니다. 돈은 자기에게 사랑을 주고 신뢰를 준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그 에너지는 돈이 기분 좋게 지낼 수 있는 환경에서 계속 순환합니다. 아침은 하루의 시작인데요. 아침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하루가 달라집니다. 뚜렷한 목적을 갖고 아침을 활기차게 보낸다면 부자가 되는 첫걸음을 뗀 것과 같습니다. 건강하고 활력 넘치게 사는 부자들은 아침에 반드시 하는 세 가지 모닝 루틴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목표를 시각화하고 100번 쓰기를 합니다. 부자는 돈을 벌기 위해 목표를 구체화, 수치화, 시각화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목표를 보면서 저절로 자극을 받게 합니다. 이루고 싶은 목표를 사진으로 찍어 벽면에 붙여놓기도 합니다. 아침마다 이 사진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공책에 100번 쓰면서 목표를 끌어당기는 확언을 합니다. 100번 쓰기가 습관이 되면 무엇보다 자신이 발전하고 있다는 확신이 듭니다. 두 번째는 명상과 운동하기인데요. 건강이 재산입니다. 부자는 명상과 운동을 통해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합니다. 즉, 부자의 무기는 건강으로 돈을 벌고 싶다면 반드시 운동해야 합니다. 운동을 하고 나면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샘솟습니다. 세 번째는 독서하기인데요. 부자들이 아침에 빼놓지 않고 하는 것이 바로 독서입니다. 부자들은 부를 일구어낸 1등 공신은 독서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광범위한 분야의 저자들로부터 정보를 습득하고 통찰을 얻습니다. 똑같은 일을 겪는데도 한 사람은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희망을 잃지 않고 다른 한 사람은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낙담하고 비관합니다. 삶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갑니다.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는 대로 글을 쓰고 생각하는 대로 부의 크기도 결정됩니다. 삶의 바닥에서 전환점이 되는 생각 네 가지를 통해서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나를 넘어설 수 있다라는 생각인데요. 우리에게는 자신도 미처 몰랐던 능력이 있습니다. 남들이 안 된다고 말할 때 나는 나를 넘어설 수 있는데 왜 못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도 이 생각에서 나옵니다.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멋진 부자가 될 거야. 두고 봐 하고 긍정과 희망을 잃지 않는 생각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은 신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인데요. 삶의 바닥에서는 내일이나 먼 미래를 생각하지 말고 오늘만 전략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신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니 오늘을 잘 살겠다고 다짐하면 됩니다. 생각이 너무 많으면 당장 할 일을 미루기 쉽습니다. 무엇이 생각나든 지금 즉시 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목표한 일은 무슨 일이 있던지 오늘 안에 끝내보는 것인데요. 이런 성취감이 삶의 밑바닥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운이 좋은 사람은 행운을 부르는 방법이 단순합니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말로 표현하면 됩니다. 삶의 바닥에서 신세 타령을 하고 낙심할 시간에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를 100번, 200번 크게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스스로 행운아라고 생각해야 좋은 운을 불러드립니다. 표정이 밝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기회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운이 좋다고 하는 말은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밑바닥에서 너무 힘들고 두렵다면 내가 더 성장할 기회군.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지금 만나는 사람이 복의 전령사임을 알아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치고 남의 도움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을 통하여 복을 받습니다. 복이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지금 만나는 사람이 복을 주는 것입니다. 특히 상대하기 싫은 사람일수록 친절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정성을 다하면 평소 주고 싶어도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주지 못했던 복을 나에게 내려놓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지금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뭘 해도 되는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는 준비가 된 사람으로 뭘 해도 되는 사람이 매일 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어제 한 일을 돌아보고 오늘 할 일의 리스트를 만듭니다. 오늘 할 일이 아니라 어제 한 일을 먼저 돌아보고 어제 누구를 만나 무슨 얘기를 했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줬는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내가 진짜로 해낼 수 있는 역량은 지금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차립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성찰하는 사람으로 성찰하면서 나는 왜 이 일을 하는지 실감합니다. 그러면 오늘 할 일을 통해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학습하는 시간을 정해두고 반드시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의 비밀은 남이 보지 않을 때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장하려면 열심히 하는 기준을 높여야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남들이 같이 있을 때도 학습하고 남들이 안 볼 때도 학습합니다. 그것이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사람들의 비밀입니다. 학습도 너무 재면서 하면 안 됩니다. 스스로 최상의 만족도를 느끼는 지점까지 학습해야 합니다. 학습의 핵심은 자신감으로 학습하면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감은 계속 성장하는 동력원이 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매일 정해둔 시간에 학습하기 위해 포기하는 것들이 명확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책을 읽으면서 새로운 정보를 끊임없이 흡수하고 명상하면서 자기 성찰을 합니다. 세 번째는 글쓰기를 하면서 논리력을 키웁니다. 글쓰기는 자기만의 주관과 생각을 키우고 타인에게 자기 생각을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 생각나는 것을 메모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신의 사업 아이디어를 글로 정리하고 1분 안에 핵심을 전달하는 연습을 하며 사업 계획서로 만드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자기 생각을 글로 적다 보면 자신과 대화하면서 깨달음도 얻을 수 있습니다. 상한 감정이 치유되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운명 따위 엉덩이를 걷어차버려라는 책입니다. 안드레아 오원지음, 임가영 옮김, 홍익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끝내주게 멋진 인생을 위한 쉬운 2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책입니다. 내가 가진 것들 중에 가장 소중한 건 바로 나 자신입니다. 누구나 어떻게
살고 싶은지 말하기는 쉽지만 사실 막상 행동으로 옮기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인생을 멋지게 만드는 진짜 마법은 안전지대 밖에서 일어납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면서 달성한 목표 중 자신에게 크나큰 행복과 충만감을 안겨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 자신을 조금은 힘들게도 했을 것입니다. 스스로의 한계를 넓히고 내 앞을 가로막은 편견에 저항하고 두려움을 조금은 때로는 아주 많이 참아내야 했을 게 분명합니다. 학생회장에 출마하는 일이든 데이트 신청을 하는 일이든 취직에 도전하는 일이든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는 자신의 한계를 조금은 넓혀야 합니다. 변명거리는 늘 있습니다. 두려움도 늘 있을 것입니다. 변명과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데에는 우리 모두 이골이 났습니다. 스스로 만들어낸 변명들로부터 벗어나는 일, 그리고 자리에서 엉덩이를 털고 일어서는 일 모두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문제는 안전한 섬 안에서 밖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두렵고 크게만 보이기 때문에 늘 변명거리는 생길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단 처음 한 걸음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걸음은 아마 구글 검색 정도의 단순한 일이면 될 것입니다. 아니면 누군가에게 자신이 도전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안전지대 밖에서 하는 아주 사소한 일이 우리 자신에게 더 멀리 나갈 추진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 분야의 탁월한 존재가 아님에도 어쨌거나 뛰어들어 도전한다는 것이 마이웨이의 멋진 점입니다. 만약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했다면 바쁘게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은 많고 하는 일 없이 혼자 남겨지면 마음이 방황하기 쉽습니다. 피해 의식이 먼저 찾아오고 우울감이 들다가 그 사람을 다시 되찾아올 궁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복수를 계획하거나 어떻게 골탕 먹일까 머리를 싸매기도 합니다. 이별 후에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은 달력을 꺼내 일정으로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전화를 걸어볼 만한 사람이라면 모두 전화하고 하고 싶었던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고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요리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시키는 대로 봉사활동을 해도 좋습니다. 무엇이든 해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목표를 정하고 실현 가능한 단계를 세운 뒤 세부 계획들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꼭 해야 하는 일들의 목록을 만들고 계획도 빈틈없이 세우면 됩니다. 지금이 바로 자신이 원하던 일을 할 기회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재미있는 것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특히 자기 발전을 추구하다 보면 때로는 모든 일이 심각하고 진지해질 때가 있습니다. 또한 큰일을 겪으며 인생의 교훈을 얻게 되는 순간들은 종종 우리를 울게도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인생과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이 한꺼번에 몰려와 갑자기 모든 일이 심각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심각한 문제와 잔뜩 쌓인 일에 온 신경을 쏟다가 제풀에 지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조금은 웃어버려도 좋습니다. 재미있게 놀다 보면 문제로부터 한 발 떨어져 생각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다가 그 문제에 대한 색다른 시각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놀이는 인생의 즐거움이 무엇인지 기억하게 해줍니다. 무엇을 하고 놀든 5분이든 5시간이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할 때 재미를 느끼는가 하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언가에 파고들어 연습하고 정말 잘하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그것을 재미있는 놀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시작부터 재미를 느끼다가 익숙하게 됐을 때쯤 흥미를 잃고 재미마저 잃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둘 중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틀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자신이 재밌는 일을 찾아서 더없이 신나게 즐기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의 부정주의자를 죽여야 합니다. 내면의 비관주의자는 다양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어떨 땐 너가 해내기엔 그 중요한 일은 너무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고 너는 너무 늙었어 라는 등의 이야기를 꺼내 기를 죽이고 맙니다. 결국 이 비관주의자는 자신이 할 변명에 연료를 제공하는 셈입니다. 때로는 못된 건달의 모습으로 나타나 우리를 뚱뚱하고 멍청하다고 사랑받을 자격, 성공할 자격, 원하는 것을 성취할 자격이 없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합니다. 이 비관주의자는 고통에 중독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불행한 상황에 있다 해도 우리를 지금 있는 곳에 그대로 묶어두는 것, 변화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게 하는데 중독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지만이라고 말하는 주된 이유도 바로 이 비관주의자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관주의자의 목소리를 자신의 진심이라고 착각한 채 그 목소리에 수긍하며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내면의 비관주의자의 존재를 모르고 게다가 자신이 그 비관주의자를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사실 우리는 비관주의자의 목소리와 진정한 자신의 목소리를 구분해낼 수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인생의 거대한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한 박자 쉬어가기. 나는 무슨 일에든 전력을 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늘 목표를 향해 달립니다. 성취욕이 강합니다. 이번 주 할 일 목록을 만들어 놓고 체크합니다. 이렇게 수도 없이 파김치가 될 정도로 나를 몰아붙이며 배운 것은 우리 모두가 그렇듯 나도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스스로에게 휴식을 주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을 채찍질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이게 다야? 내가 제대로 산 거 맞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인생의 여행에는 따로 목적지 같은 건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일단 목표가 생기면 욕심이 생깁니다. 삶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어느새 이 목적지가 실제로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줄곧 그것만 보게 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목표만 향해 정신없이 가다 보면 이제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하는 순간 지쳐 나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목표를 세운 뒤에는 한 걸음 물러서서 다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관점을 바꾸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너무 지쳐서 잠옷 차림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 날이라면 그냥 잠옷을 입고 쉬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몸은 우리가 언제 휴식을 필요로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정신의 주인인 몸과는 다투지 않는 게 상책입니다. 우리는 더 느긋해져도 좋습니다. 누구와 어울리는지가 인생을 정합니다. 비슷한 사람들끼리는 끌리는 법입니다. 이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위를 나쁜 사람들로 가득 채우면 자신의 인생도 엉망이 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인간과 유대를 형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혼자 있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불행한 사람은 자신 주위의 사람 역시 불행하길
바란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어울리고 싶은 사람들 대신 어울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지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인연을 끊기엔 너무 오랜 친구들이거나 아니면 쿨하고 신비스러워 보이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됐든 왜 귀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그들에게 허비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인생에 가치를 더하는, 자신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들과 어울려야 합니다. 만일 지금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면 그들과의 만남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좋은 사람들과 무리를 형성하게 되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일어날 변화는 아니지만 변하는 것들이 분명 눈에 보일 것입니다. 내 삶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걷어차 버리고 새 삶을 써내려 갈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책입니다. 멋진 인생을 꾸려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